두 2차 정사각형률 A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져 있다. B의 제곱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이런 걸 써먹어야 되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요 AB가 3, 2라는 사실을 적시로 써먹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식의 우측에 B를 다 곱하죠, 뭐. 그럼 얘가 A 제곱 B라고 써도 되지만 A B라고 써도 되잖아요? 예.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 A B죠. 예. 괜찮죠? 그럼 여기 A B와 A B를 뭘로 처리할 수 있어요? 3, 2로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3A 더하기 6E 마이너스 B는 0이다. 즉 B가 3A 더하기 6E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B의 제곱은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A와 E 사이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9A의 제곱 더하기 36A 더하기 36E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식을 고치라는 얘기는 차수 내리라는 얘기지. A제곱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8A 플러스 2, 그죠? 마이너스 2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8A 플러스 9이네요. 네. 그러면 18A 더하기 45이다. 그래서 P 플러스 Q는 얼마다? 6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왼쪽 혹은 오른쪽에 곱해가지고 그게 나오게 만드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 진짜 기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A의 세제곱 행렬에서 A의 세제곱 A 곱하기 A 제곱이 아니면 A 제곱 곱하기 A 같은 행렬끼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몰랐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32번 2차 정사각형률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져 있다. 얘도 지금 뭐랑 비슷한 문제냐면 요 위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결합법칙의 역연산? 그죠? 예. 그 실수배의 결합법칙의 역연산을 묻는 문제고, 힌트가 이제 하나 빠진 상태로 나왔는데 위에보단 약간 더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두 개가 보통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예. 왜 하나밖에 안 나왔냐?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A제곱이 2A-2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A제곱 1-2를 2A1-2 그리고 마이너스 2 1-2 이렇게 해도 되죠. 얘 이용한 거예요. 맞잖아. 그지? 근데 당신들은 이게 얼마인지 알잖아요. 마이하고 1이죠. 그래서 이걸 직접 계산을 해보면 마6하고 6이네요. 그죠? 예. 근데 얘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1 마이니까 얘도 A 마이 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A의 마2와 1 이런 행렬을 곱한 건 마6과 6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랑 두 개의 조건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급하면 역행을 가지고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우리 뭘 하면 되냐면 1하고 마이너스 2의 상수배를 하고 마2하고 1의 상수배를 해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O5를 만들어내면 문제를 푸는 겁니다. A5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맞죠? 네. 자, 연방을 풀어보시면 A-2B가 5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역시 5잖아요. 둘이 같은 거니까 A랑 B는 일단 같네요. 5 같으니까 둘이 같다고 놓으면, 그치? A는 3A는 3B니까 A는 B 나오잖아. 예. 그래서 A랑 B는 같습니다. 예. 마이너스 5로. 그러니까
A55를 다음과 같이 풀으라는 얘기죠. 결합법칙의 역연산에 의해서 마5 1 마2 마5 마2 1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5 A1 마이가 마2 1이었습니다. 그리고 A 마이 1은 마6 6이었죠. 여기만 계산하시면 40하고 마이너스 35가 나와서 합은 5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이걸 출제한다면 풀이의 방향은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역행렬 지금 교육과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결합법칙의 역연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니네가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거꾸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결합법칙의 역연산이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3, 4 두 실수 AB와 행렬 A에 대하여 A의 1000제곱과 A의 999제곱 이런 것들이 규칙 없이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차수 올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차수 올리기를 할 때 물론 A제곱을 그냥 하셔도 되는데 K 리미트는 쓰셔도 나쁘지 않죠. 그죠? K 리미트 정리를 쓰면 뭐야?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렇다는 거고, 그럼 A 세제곱은 얘가 되죠. A제곱을 다시 집어넣으면 이게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A 대제곱은 A제곱을 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2, 3, 4 마1, 마2, 마3 이런 규칙형도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가니까 그럼 A n제곱은 na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의 1000제곱 마이너스 A의 999제곱은 1000A 마이너스 9992 마이너스 999A 플러스 9982 이럴 거니까 A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2A 마이너스 B는 3이 되겠네. 그래서 차수 2차식 처음에 설정을 할 때 K 리미트 정리를 사용하시면 편리하다 이런 얘기고, (36번) 보겠습니다. 두 행렬 A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이것도 지금 복잡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어차피 얘를 단위형 실수도 아니고 하니까 K 리미트 정리를 써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러한 식을 하나 얻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식을 얻죠. 괜찮은가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는데, K 리미트 정리에서 얻은 바가 있기 때문에 A 제곱으로 묶어서, 아니다, AB로 묶어야겠네. 여기를 AB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5A가 나오잖아. 지금 요걸 못 떠올린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저쪽도 AB를 우측으로 묶으면 아니다. AB 좌측으로 묶어야 되는구나. AB로 하면 아닌데?
BAB. 아하. 넘겨서 묶으면 되지 않을까? 이 교환법칙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측으로 넘겨버리면 얘가 AB의 세제곱 마이너스 5AB의 제곱이죠. 이거를 AB로 묶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5B 이렇게 되죠. 네, 교환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넘겨서 묶었습니다. 됐죠? 타전? 에이.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 a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2y의 제곱 마이너스 6 ab라고 쓸 수 있어요. 됐죠? 예. 근데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건 방정식 푸는 거는 다른데 여기 실수배를 갖다 놓는 거니까 이 둘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더하기 2는 0이 되겠고요. 얘 최소값구가 됐죠? x의 제곱을 없애면 되지 않을까? 그죠? 네. 준식은 x의 제곱을 없애버리면 3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여기서 최소값을 바로 구하면 사실 안 되고 내가 이런 거는 항상 도형이라고 했지. 그냥 니네가 무슨 도형인지 모를 뿐 그냥 도형이라니까. 그려볼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더하기 2는 0 도형이잖아요. 이제 이게 기하에서 말하는 쌍곡선인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거 몰라도 알고 푸는 얘기가 아니야. 도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y는 1보다 크거나 하거나 y보다 작거나 하거나 그림 보면 바로 알죠. 예. 근데 그림은 몰라도 알 수 있다. 어떻게? 2y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2잖아요. 맞잖아. 그럼 이게 항상 2보다는 크거나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y제곱은 항상 1보다는 크거나 나타나겠죠? 따라서 이것을 정의 여긴 y는 마일보다 작거나 같거나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자,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y에 관한 이차 함수고 아래로 볼록이며 대칭축은 y가 3분의 1입니다. 근데 3분의 1 때 최소값을 그려보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누가 가까워요? 1이 가깝죠? 1이 가까우니까 1을 넣었을 때 최소값입니다. 1을 넣게 되면 최소값은 얼마다? 마일이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은 더 멀고 1은 더 가까우니까 정의역 자체가 여기서부터 관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여기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힘들죠? 공부하라고. 힘들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뭐라고? 이거? 이거? 이게 왜? a제곱 ab 그러네. ABA 나온다고? 그러네. 이 항 적당히 바꿔 써야 될 것 같네. 잠깐만요. 뭐 잘못한 것 같아요. 네. AB. 내가 처음에 좀 틀리게 했거든요. 교환법칙을 성립한다고 간주하고 성립하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AB 써볼까? 이게 a제곱 ab 마이너스 5ab 아니지? aab라서 문제인 거지?
플러스 5abb 마이너스 ab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네. ab를 우측에 묶으면 이제 나오고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괜찮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문제 없죠? 아니 A, B 문제 나야 되지.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바꿔도 돼요. 왜냐면 B제곱 마이너스 5B나 A제곱 마이너스 5A가 실제로는 이제 상수배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그렇죠? 상수배와 단위형의 고배 형태이기 때문에 밑에는 바꿔도 됩니다. 됐죠? 네. 그러네요. 고쳐놓을게요. 여기 우측에 있어야 하는데 자식으로 써놨네. 아니면 집어넣어서 묶어도 되고 뭐 이거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못 써놓을 뻔했네요. 자, 다음 2번 볼게요. 두 2차 정사각 행렬 aij, bij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aij와 aj이는 주 대각선의 대칭인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정사각 행렬은 이렇게 주 대각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제 행과 열의 성분을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를 이렇게 쓰고 싶죠. A11, A22 여기를 A12라고 썼으면 여기는 A12라고 그대로 쓰고 싶죠. 주 대각선이 대칭인 성분은 같으니까. A22라고 쓰면 미지수 더 늘어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B는 IJ하고 JI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대각선 성분인데 이게 지금 합이 0이니까 여기에다가 1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00이라는 얘기예요. 주대각선의 성분은 B11 더하기 B11 0이고 B22 더하기 B22도 0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B12라고 쓰면 여기는 마이너스 B12라고 써야죠. 맞죠? 네,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A-2B는 A11 그 다음에 A12 마이너스 2B12 이렇게죠? A12 플러스 2B12고 A22 이렇게 되겠네. 이건 좀 당겨갈게요. 헷갈리니까. 얘가 1, 1, 1, 1이다. 이러면 각각의 성분 다 준 거나 마찬가지죠. A11과 A12가 1이고, 그죠? 나머지 연방 풀어보면 A12도 1이고, B12도 B12는 0이다. 그래서 A는 1, 1, 1, 1입니다. B는 0, 0, 0, 0이 되죠. 이해되시죠? 되잖아. 이제 A 제곱은 2, 2, 2, 2입니다. 곱셈해 보시면 그렇죠? 네. A 세제곱은 4, 4, 4, 4입니다. 그러니까 A n제곱은 2n-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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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1제곱이 됨을 예상할 수 있죠. 따라서 C라는 건 A의 n제곱 마이너스 B예요. 그냥 A n제곱입니다. 그럼 얘네 모든 성분의 합은 4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2의 n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죠. 얘가 2의 10이다. 그러면 n은 11이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와요. 쉬운 문제였죠?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행렬이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와요. 왜냐면 교육관에 행렬을 꽂았잖아. 그럼 이게 유의미하다는 걸 니네한테 계속 설득해야 되거든. 이딴 거 왜 배우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하려고. 하지만 이걸 풀어도 여전히 이딴 거 왜 배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행렬을 교육과정에서 부활을 시켜달라는 요구는 대학에서 먼저 했을 겁니다. 예. 지금 여기 화면 보이세요? 예, 여기 화면에 이렇게 뭐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여기 보면 이 디스플레이는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얘들이 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걸 이제 픽셀이라고 해요. 픽셀. 그러면 각각의 픽셀이 어떤 색상을 가질 것이냐. 특정한 색상은 이미 수치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컬러 코드라고 해요. 그 컬러 코드를 지정을 하고 밝기는 얼마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냐라고 하면 행렬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 내부에서 이 회로 안에서 그 행렬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행렬이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법이에요. 챗 GPT 많이 쓰시죠? 거기 저장되는 정보들도 다 매트릭스 형태로, 행렬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I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학생들이 행렬도 모르고 대학을 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대학 가시면 기초적인 어떤 수학으로 선형대 수학, 소위 리니어 엘지브라라는 걸 배우는데 이 선형대 수학도 행렬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자, A 문구점의 공책과 볼펜의 판매 단가는 각각 2,500원, 1,500원이고 B 문구점의 공책과 볼펜의 판매 단가는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니에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5번. 이거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4번이 누군지 잘 좋아요. 제가 근데 이거 시험 치료할 때 4번 계산까지 다 해야 돼요. 계산이요? 네, 그냥 천지 보면은 그냥 쓰기만 해라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거 계산할 게 별로 없는데 2차 방식인데 그냥? 궁금해가지고. 계산 요구하면 계산해야겠죠? 요거는 언제도 예, 계산 요구하면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계산 안 시키는 이유가 그 행렬의 각 성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좋겠다 이런 거죠. 경우의 수랑 연결시키기도 하고 혹은 이 문제처럼 어떤 상품의 뭐 판매 단가, 판매량 뭐 이런 거 연결 지어가지고 뭐 몇 월의 매출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엑셀 있죠,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도 다 테이블 형태로 자료를 저장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행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고. 대전아, 4번도 해주시. 합시다. 네. 대전아, 혼날래? 자, 매출액이잖아요. 두 문구점의 매출액. 맞아요. 맞죠? 이거는 되게 근데 쉬워요. 이게 왜 시스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A 문구점의 매출액을 알고 싶은데 공책과 그러니까 원래 매출이라는 것은 판매량에다 뭘 곱하는 거예요? 가격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책의 가격이 곱해지고 볼펜의 가격이 곱해지게 하려면 여기를 행렬로 보고 여기에다가 2,500, 1,500이라는 행렬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얘랑 얘가 곱해질 거고 얘랑 얘가 곱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곱셈의 정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1일차에 공책과 볼펜을 판매한 총 수입 금액이 일행 1열의 성분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일행 2열의 성분은 2일차에 판매 금액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하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표 자체가 행렬이라고 했잖아. 실제 행렬이잖아. 맞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행렬로 보시고 여기에다 3,000, 2,000, 1,000원이요? 예. 이렇게 곱하시면 똑같은 얘네 수입 금액을 알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연산의 결과는 행렬로 나올 테지만 그 모든 성분을 다 더하시면 그게 얘네가 벌어들인 돈이에요. 이해되니?
고맙다. 다들 이해가 되죠? 이거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도 있겠지. 어차피 다 더할 거니까 얘랑 얘랑 더한 15에다가 2500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15 곱하기 2500 그리고 11 곱하기 1500 이게 지금 A 문구점에서 벌어들인 돈이죠. 매출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B 문구점은 X 더하기 7에다가 3000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더하는 거에다가 1000을 곱해도 되죠. 이해되죠? 네. 어차피 위아래 성분 더할 거기 때문에 더해서 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곱해서 더하나 더해서 곱하나 똑같은 얘기니까. 정리하시면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0은 0 나오면서 x가 5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문구점의 제2일차의 매출이니까 2일차의 매출은 얘랑 얘만 곱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5 곱하기 3000 더하기 3 곱하기 1000 해서 18,000원. 2일차 매출이 18,000원이면 문구점 문 닫아야 돼요. 맞죠? 네. 18만원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18,000원이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두 행렬에 대하여 뭐가 성립할 때? 그렇죠.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A 곱하기 B 써볼까? 이렇게 맞아요? 너네 머릿속으로 행렬 곱셈하는 거 내가 훈련하라고 했지? 하고 있었냐? 네. 진짜 하고 있었죠? 보통 학교에서 가르쳐줄 때는 곱셈할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그걸 계속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안 해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안 해도 되니까 연습해가지고 그냥 곱셈 연산의 결과를 바로 적으시고요. 상등을 이용하시면 써먹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원래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대각선의 성분이 같다만,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 뭐 이런 거 이용하시면 똑같은 식이죠. 예. 그래서 얘가 3이다 이거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는 학생 없잖아. 고마워. 여기서는 정사각형일 것 같아요. 왜냐면 기울기가 뺄마 1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답은 12루트 2의 제곱인가? 288? 자, 어차피 길이만 구하는 게 평행이동 무시해도 되죠? 그럼 평행이동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어차피 얘가 길이밖에 안 물어봤잖아. 그치? 뭐 넓이를 물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근데 그림 그리는 거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에요. 3, 3, 마삼, 마삼. 둘레의 길이니까 요거 하나만 구하시면 되는데 요거 얼마예요? 3루트 2죠. 그러니까 둘레는 12루트 2겠죠. 12루트 2의 제곱이니까 288.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세 2차 정사각형열 ABC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임대를 고른 것은 얘가 조금 디귿 판정이 상당히 좀 어렵던데 그죠? 예. 기억 니은은 뭐 그냥 무난한데 A제곱이 2이면 A는 2다 그냥 개소리죠? 지금 마음속으로 당연하지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틀렸네. 그것도 개소리예요.
방정식 풀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그것도 개소리입니다. 야,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기억. a제곱이 2면 a는 2이다. 니은 a제곱이 2면 a는 뿔마 2이다. 그러면 이거네. 이럴 수 있겠지. 근데 그것도 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기억은 딱히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발레 같은 거 쓰지 말랬어요. 이런 거에 발레 낭비하지 마세요. 알겠죠?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 AB가 A고 BA가 B면 이거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BA가 A제곱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그냥 A를 곱한 거예요. 괜찮아요? 예. 네. 근데 ABA는 BA가 B이기 때문에 AB라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AB가 A여서 다시 A라고 쓸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A제곱은 A랑 같은 거예요. 이게 참이네요. 대칭 구조니까 나머지 볼 필요 없겠죠? B제곱은 B랑 같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예. 디귿.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영역열이고 A, B, B, C, CA가 같으면 BA, CB, AC 같냐? 이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조금 다른 말입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등호가 연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죠? 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이걸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 가지고. 알았죠? 예. AB를 그러면 B 곱하기 C 대신에 이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AB 더하기 BA는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어? 그리고 BC랑 CA도 같잖아요. 똑같은 짓 해보는 거예요. 예. B 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A 그리고 A 먼저 할까요? 저 위에 똑같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A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C를 제거하는 시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A 얘들은 지워도 되죠. 그러니까 A 제곱이 B의 제곱하고 같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C만 지워가지고 맞니?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밝혀야 되는 건 얘잖아요. 그래서 BA에서 CB를 빼볼게요. 왜냐면 진짜 같다면 뺐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우리는 C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BA라고 하고 다음과 써도 되겠네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죠? 맞니? 그러면 얘에 의해서 얘가 영행열이 되네요. 그러니까 BA랑 CB는 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되죠? CB-AC를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곱하기 P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또 전개하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B가 되고 여기 사라지죠? 그죠? 이번 여기에 의해서 또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CB는 AC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참이 되죠.
이해되시겠죠? 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되긴 되는데 여튼 뭐 좀 귀찮긴 하다 이런 얘기고요. 11번 보겠습니다. A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도 A의 1000제곱 물어보니까 차수 올리기를 KL 해밀턴으로 해보죠. 얘가 나오죠? 이러하다. 그러면 A 세제곱은 저건 세제곱 하지 마시고 A를 곱하세요 저기다가.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2A가 되잖아요. A 제곱 대신에 3A 마이너스 2를 꽂으면 7A 마이너스 6E가 되겠네요. A 4제곱은 7A 제곱 마이너스 6A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여기다가 A를 곱하면 되니까. 마찬가지 A 제곱 대신에 3A 마이너스 2를 꽂으면 21이니까 15A 마이너스 14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얘네를 가지고 일련의 규칙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얘 규칙 보이네요. 이거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감사합니다. 얘는 뒤에는 1 작은 거니까 다 본 거네. 그럼 규칙은 a의 n제곱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이다.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수열 문제 아니냐? 진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예. 그러면 a의 1000제곱은 얘들도 지금 모르는 거야. 시험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뭐가 나올지 몰라 준비해 봤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라고? 앞서 쌤이 KL 해밀턴 안 했다고? 네, 말을 안 했는데 책에 있어요. 그럼 말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데? 상관없죠? 그럼 이건 2의 1000제곱 나머지 계산해 보시면 이거 아닌가 그냥? 이걸 이렇게 해준 이유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그러면 2의 1000제곱 하고 A에서 2만 빼면 되니까 2 마일 이렇게네요. 얘네 성분의 합은 이거의 성분의 합을 구하시면 이미 2잖아요. 거기다 2의 1000제곱 곱하면 되니까 2의 1001제곱이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1004입니다. 아쉽네. 답을 1004로 했어야지. 이렇게 해서 행렬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우와.